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단 걱정부터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급격한 내용에 빠진 게 국민의당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지금 바른정당 같이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거기는 분당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당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철수의 전행 사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2번 있었어요. 다 까먹으셨을 텐데. 그렇지. 우리 망각의 동물이지. 그렇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시절에 민주통합당에 그때 안철수와 새정치연합을 만들잖아요. 그때도 전격제로 작전이었어요. 방식이. 공론화 과정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탁 발표했어요. 하나 더 있다. 또. 이제 생각이 났어. 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네. 안철수 캠프의 사람들이 화냈다는 부분이 그거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일화하는 것도 전혀 어느 쪽하고도 이야기 안 해보고 본인이 결정했다 그랬죠. 고독한 결단. 네, 그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탈당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한계를 딱 잡아서 무슨 혁신전대를 하자고 했던가 갑자기 뻥 나가셨어요. 이게 전격 제로 작전을 계속 해오셨고 이번에도 전격 제로 작전이었는데 총선이 너무 멀었던 거죠. 안철수 대표님 올해는 대선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게 국민의당이라는 공당이 하나 있고 안철수는 뭔가 좀 아직도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요. 구상유치한 느낌이 좀 있어요. 독불장군인데 어떤 강력한 압도적 카리스마로 끌어가는 독불장군이 아니고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 나온 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좀 비웃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빗나가 보면 그 트럼프가 일본에는 2박 3일 있고 우리나라 1박 2일 있잖아요. 그 1박 2일 머무는 것에 대하여 안철수 대표가 말했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 뭐 어떤 이런 일이 있냐, 국빈이 1박 2일 머무는 일이 있냐. 그 얘기할 때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면 1박 2일 머무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 이야기는 방송 나갔는데 많죠. 그런데 그거 듣고 좀 아까 말씀하신 구 어쩌고 치 그거에 동의했다. 예.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백악관이 한마디 한 거 아시죠? 몰라요. 진짜 모르세요? 푸나님도 모르는 게 있으세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그 국회 연설은 어디 가서도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백악관이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 관계자가 게다가 하도 일본은 2박 3일 우리 1박 2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밤을 나눌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같은 뭐 숫자가 1박 2일과 2박 3일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주도 갔는데 총 제주도에 머무는 건 4일이에요. 그러니까 3박 4일이지만 12시 다 돼서 떨어졌고요. 비바람 때문에. 그리고 새벽같이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은 세 밤 잤는데 제주도에 있었던 기간은 이틀밖에 안 돼요. 딱 이 짝인 거거든요. 그쵸. 일본에서는 2박 3일이지만 온전히 활동하는 날은 하루.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1박 2일인데 풀로 가는 거니까 사실상 이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꼭 어떤 대표님을 안 대표네요. 진짜 아니구나. 대표가 아니라. 아이고 말을 제가 비슷한 경우는 안성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정치권과 이걸 또 받아서 그 보도를 하는 언론과 저는 다 좀 구XX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면 그래서 지금 분단 걱정이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분당이 될 수도 있다. 박지원은 탈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분석하기에 그 정치적 레벨이 자기와 어떤 그 비등한 정도의 정치인들은 좀 많이 배제시키고 얼망절망 정치적 위상을 위해서 자기 따르는 국회의원들 몇 명 갖고 국민의당 끌어가 보겠다 요 생각이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정치를 시작하고 그게 이제 내공의 짬밥이 얼마 안 되면 내가 모을 수 있는 사람, 내 말 듣는 사람 하고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원장하고 김현 의원은 합당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합당은커녕 니들 분당 걱정이나 요 스탠스예요. 저는 합당할 거라고 봤어요? 안 된다고 보는. 저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민의당의 40석의 의미가 국민의당의 40석의 의미가 지금은 뭐 40석 플러스 20석 하면 60석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뭐 합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40석의 의미의 상당 부분이 호남 지지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호남 수도권의 호남 분들이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싫어하는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호남이 싫어하는 선택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햇볕 정책 폐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유승민과 햇볕 정책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햇볕 정책에 대한 말장난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햇볕 정책이 무슨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폭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 정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다들 정치권이 말 안 하시지만 햇볕 정책의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북한에 대한.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끝까지 참자 우리는. 그리고 북한이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참아야 돼? 물어보면 우린 한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철학적 기조인데 유승민 전 대표는요. 전 후보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에요. 맞아요. 거의 트럼프급이죠. 예, 그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나름 경제적인 진보적 마인드를 말도 안 되는 보수 안보관으로 다 깎아먹어버린 그런 대표적인 네.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이거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당은. 이거를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뭐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을 때 그걸 융합으로 끌어갈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적당한 타협은 못해.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도 분단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탈당 내지 분단 걱정. 그래서 해야죠. 저는 다수 호남 국회의원들의 무소속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가겠죠. 그 상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시나리오가 더 현실에 미래에 일어날 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합당이 반드시 된다를 못 들어서 오늘 꼭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김민석 원장이나 김현 대변인 두 분의 논리도 설득력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표 계산이 아니고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일단 합칠 거다. 그지만 나중에 만약에 합친다고 해도 유승민과 또 결별할 거다. 이런 식의 예상을 한번 내놨었거든요. 너무 제가 듣기에는 어. 그건 되게 우리식 사고를 거기에 대입하신 것 같아요. 지금 치민 의원께서 굉장히 제 농간에 잘 놀아나고 계십니다. 저기 이간 자, 분당2 홍준표와 서청원의 싸움인데 이야기는 뭐 다른 방송에 다 나갔으니까 개요는 생략하고요. 네. 간단히 말해서 홍준표나 서청원이나 성완종 게이트에 관련해가지고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버전은 이런 거잖아요. 홍준표가 서청원을 구제해주는 쪽으로도 자기 노력했다는 거고 서청원 쪽에서는 홍준표가 그 성완종 리스트 속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청탁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윤승모라는 예. 사람인데요. 저는 요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홍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윤승모가 네 사람 아니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자제 좀 시켜달라. 그러면 이 윤승모라는 사람은 전 경남기업 부회장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밑에서 부회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서청원의 사람이면서 사실은 메모 안에 보면 많은 친박 내지는 뭐 그 핵심들, 그 주변 핵심들에게 돈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뭐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실제로 로비를 주로 담당하는 담당자였을 거예요. 성완종 이분 자체가 정치를 또는 기업을 이렇게 해왔던 거겠죠. 네, 일단은. 근데 당시에 홍준표 대표 수사를 했다는 검찰 쪽 얘기는 그때 주장은 받았다, 줬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의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이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얘기한 핵심이 뭐냐면 항소심에서는 증언을 번복하도록 설득해 달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윤모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일관되게 줬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주요 증거로 받아들여진 이유가 자기의 처벌을 감수하기까지 그것을 네. 증언하는 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본 거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내용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에는 스스로가 커밍아웃 해버린 경우가 돼버렸어요.
나는 범죄자가 맞다가 돼버린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한 건 날짜까지 명기했어요. 2015년 4월 18일 오후에 내가 전화했다. 이렇게 이것까지 부탁한 시점까지 못 박았어요. 예. 이거는 이미 요 날짜에 전화한 기록을 서청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서청원 씨는 지금 아직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아직 안 네. 꺼냈어요. 분위기만 조성해 놓고 지금 홍준표는 미국 가버린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네. 이게 딜레마인 게 굉장히 우리가 관전을 재밌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흔히 말하는 개싸움에서 홍준표가 서청원이나 최경환을 출당시킬 만한 계보랄까 힘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상 이 두 사람을 출당시키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근데 귀국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귀국. 네, 귀국하시겠죠. 그 전술핵 로비하러 갔어요, 미국에.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토론에 나갔는데 앵커가 10일 후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하거나 이게 뭔가 정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의아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그 앵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라 피도 눈물도 있어서 같이 일하던 동료 의원, 그것도 영향력이 강한 의원을 3분의 2 의결로 의총에서 제명하는 일이 간단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이게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선 최대 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출당시키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잖아요. 박근혜는 의리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가 저는 가장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피해의식으로 살아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로 인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나를 출당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히 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리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태도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 있고. 그럼 친박들은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그리고 두 사람 서청원 그다음에 또 한 명 누구죠? 최경환. 그분은 좀 조용히 계시네. 그런 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친박은 구심점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친박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대통령의 측근들이 소멸되는 과정. 유일하게 소멸 안 되고 살아있는 게 친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노가 참 이상한 그룹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멸했던 대통령 측근 그룹으로 소멸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푸나님 같으면 홍준표 대표계로 갈아타서 다시 정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리 혹은 그런 향수, 동정심 그걸 다시 불러일으켜서 친박이 하나의 견고한 집단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을 택하시겠어요? 이번에 근데 이런 게 있죠. 사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딜레마 덩어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뭔가 좀 신선하고 스마트한 색깔로 차기 대선이라든지 등등에서 희망이 있다면 또 갈아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어제 방송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였어요. 그쪽 부류, 그러니까 흔히 부르는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쪽에 최저 득표율 받은 사람이에요. 네. 미래적인 희망도 사실 없고 이미지도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 아닌데 그렇다고 홍준표에 갈아타려고 하니 뭐 여러 가지 문제, 친박에 대한 박근혜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봤을 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리 밖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홍준표의 손을 들어줄 친박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게 거부되는 상태, 부결되는 상태가 되면 자유한국당 재밌어지겠다. 그래서 분당 2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결과란? 오히려 친박을 빼고 나머지와 분당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친박의
그 구심력이 강해지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정주의자 안철수 대표가 바라던 바로 다당제가 엄청 실현되는 자유한국당 원투, 바른정당 거기는 간다고 치더라도 국민의당 원투에서 원내 교섭단체만 엄청 많아지겠네요. 6개? 아, 그럼 큰일인데요. 맞죠. 여당이 힘들어지지. 이건 정말 역대 보기 힘든 비리로서의 어떤 개싸움. 죄송해요. 개싸움이라는 표현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언론에서는 그거를 순화시켜서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던데 투견장에서 투견하고 똑같아요. 걔들끼리 이렇게 그러면 싸움 붙여놓으면 투견장에 진흙탕에서 하는 투견 싸움 이렇게 되나요? 진흙탕 투견장. 네. 진흙탕 개싸움이군요. 청탁 전화를 했다. 내 걸 좀 덮어달라고 했다. 누가 돈을 받은 걸로 해줘라 하는 그 비열함과 정말 범죄성의 어떤 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는 지금 한국에 없지만 한국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와야 되는 굉장히 좀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그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그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네. 이용주 의원은 왜 갖고 있어요? 그게 담당 검사였나요? 저도 궁금하죠.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네. 근데 그 취득 경로를 따지는 건 박근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지는 걸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 의원을 조사하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나올 것이다. 네. 사실 뭐 뻥카일 수도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 검사 출신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살짝 흘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용주 의원은 참 이분도 참 알겠어요. 자. 저는 오히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데 서청원 의원하고 홍 대표가 전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먼저 스스로 셀프 폭로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오기 전에 법조인하고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영향을 준다. 유죄? 예, 그거 유죄 결과는 모르겠으나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거. 그러네.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거 더 재밌어지는데요. 홍준표는 낙마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박들이 아예 전면에 친박을 내세워서 당대표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친이 쿠데타, 친박의 친이 쿠데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친박 중에 그나마 제일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근데 없는데. 안 떠올라. 격제로 작전이었어요. 방식이 공론화 과정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탁 발표했어요. 하나 더 있다. 또 이제 생각이 났어. 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예. 안철수 캠프의 사람들이 화냈다는 부분이 그거 아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일화하는 것도 전혀 어느 쪽하고도 이야기 안 해보고 본인이 결정했다 그랬죠. 고독한 결단. 네, 그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탈당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한 개를 딱 잡아서 무슨 혁신 전대를 하자고 했던가 갑자기 뻥 나가셨어요. 이게 전격 제로 작전을 계속 해오셨고 이번에도 전격 제로 작전이었는데 총선이 너무 멀었던 거죠. 안철수 대표님 올해는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면 1박 2일 머문 경우도 많으세요. 그 이야기는 방송 나갔는데. 나갔는데 많죠. 그런데 그거 듣고 좀 아까 말씀하신 네. 구 어쩌고 치 그거에 동의했다. 예.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백악관이 한마디 한 거 아시죠? 몰라요. 진짜 모르세요? 푸나님도 모르는 게 있으세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트럼프가 국회 연설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와서. 그 국회 연설은 어디 가서도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백악관이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 관계자가. 게다가 하도 일본은 2박 3일 우리 1박 2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밤을 나눌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다 붙였어요. 같은 뭐 숫자가 1박 2일과 2박 3일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주도 갔는데 총 제주도에 머문 건 4일이에요. 그러니까 3박 4일이지만 네. 12시 다 돼서 떨어졌고요. 비바람 오케이. 때문에. 그리고 새벽같이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은 새밤 잤는데 제주도에 있었던 기간은 이틀밖에 안 돼요. 딱 네. 이 짝인 거거든요. 그쵸. 일본에서는 2박 3일이지만 온전히 활동하는 날은 하루.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1박 2일 1박 풀. 2일인데 풀로 가는 거니까 네. 사실상 이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대선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랄까 이런 게 국민의당이라는 공당이 하나 있고 안철수는 뭔가 좀 아직도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요. 구상유치한 느낌이 좀 있어요. 덕불 장군인데 어떤 강력한 압도적 카리스마로 끌어가는 덕불 장군이 아니고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 나온 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좀 비웃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빗나가 보면 그 트럼프가 일본에는 2박 3일 있고 우리나라 1박 2일 있잖아요. 그 1박 2일 머무는 것에 대하여 안철수 대표가 말했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 뭐 어떤 이런 일이 있냐, 국빈 1박 2일 머무는 일이 있냐. 그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단 걱정부터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급격한 내용에 빠진 게 국민의당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지금 바른정당 같이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빠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거기는 분당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당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철수의 전행 사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2번 있었어요. 다 까먹으셨을 텐데. 그렇지. 우리 망각의 동물이지. 그렇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시절에 민주통합당에 그때 안철수와 새정치연합을 만들잖아요. 그때도